대한체육회장 이기흥 대한축구협회장 정몽규의 시대가 곧 막을 내립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대립하고 있던 이기흥이 힘대임 대결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가대표 감독 선임 등으로 비판받는 대한축구협회와 도마에 오른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감사조사를 다음 달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영상으로 보고 들으시는 게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기흥 정몽규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체육과 체육인을 생각하는 정책이면 되는데 낡은 관행과 오래된 습관이 남아있고 체육이 정치 조직화돼 있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히며 그동안 여러 상황이 발생했고 여러 번 의견도 냈는데 진도가 잘 안 나갔다면서 당분간 큰 국제적인 경기가 없기 때문에 이번부터 체육정책의 전반적인 개혁을 잘 정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이날 오전 회의에 참석했던 이기흥 회장이 일정상 자리를 비운 오후 질의에선 어떻게 해서 체육회가 이렇게 괴물이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고 직격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의 힘 겨루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기흥은 대한체육을 갉아먹는 악질 중의 악질입니다. 횡령부터 직권남용 등 수없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떳떳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문제는 해당 규정이 만들어진 게 얼마 되지도 않았던 데다 경기단체를 사유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해 최대한 연임을 줄이겠다는 의도였는데 이를 없애자는 것은 다시금 경기단체의 특정 단체장의 사유화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한체육회 이사회는 지방체육회 및 지방종목단체 등 체육단체가 연임 제한 조항으로 인해 임원 구성이 현실적으로 녹록하지 않은 상황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이러한 연임 제한 폐지는 이기흥 본인의 사면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 이유는 이기흥의 경우 2선까지 한 상황에서 3선을 해야 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IOC 위원의 나이 제한인 70세가 바로 2025년인지라 현재 연임 제한 조항을 통해서는 차기 회장 출마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급 기관이자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진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이 이기흥의 규정이 대한체육회 임원 연임 제한 폐지 조항이 결정된다면 조항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도 높은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불허를 내린 상황이라 강대강 대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기흥이 지역은 회장을 모셔오기도 어려워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자신은 연임 관련해서 제외할 테니 다른 사람에게라도 연임 제한을 폐지해달라고 자제하는 태도로 요청하자 유인촌은 지역의 상황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연임 제한 규정은 사유화 방지 차원에서 만든 규정이라 안 된다며 반대했습니다. 한마디로 문체부는 연임 제한 폐지는 안 된다며 여전히 반대 입장이라 상황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폐지를 하고 싶으면 하라면서 대신 정부 지원금 4.2억 영억을 모조리 삭감해버리겠다는 초강수를 두었기에 이기흥은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면 선수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을 것입니다. 역시나 논란의 축구협회장 정몽규의 보금자리인 축구협회도 분해됩니다. 지난 4월 올림픽 출전의 관문이었던 23세 이하 아시안컵 8강전에서 대표팀은 피파 랭킹이 우리보다 100계단 이상 낮은 인도네시아에 패배했습니다. 협회는 대표팀 운영체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찾겠다면서 공석이었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도 잘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고 하지만 감독 선임 절차에서도 논란이 불거지며 대한축구협회 감사와 해체를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은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협회장 신분으로 유일하게 대한축구협회 명예의 전당에 오르며 대한축구협회 역사상 최고의 회장으로 평가받는 사촌형 정몽준과 대한양궁협회를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오촌 조카 정희성과는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로 대한축구협회 역사상 최악의 회장을 넘어 아예 한국 스포츠계 역사상 최악의 회장까지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무능하고 아집이 많은 수뇌부는 정몽규 외에도 많지만 무능을 넘어 고의 태업이 의심되는 일처리와 선수를 방패로 한 언론 플레이, 심지어 대회를 볼모로 협박까지 한 경우는 사실상 유일무이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몽규의 사례는 단순히 무능한 스포츠 프런트 오피스를 넘어서 대한민국이 이미 선진국으로 진입한 지 오래이지만 여전히 지연주의 혈연주의적이고 개도국적인 사회구조의 병폐가 만연하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실제로 정몽규는 단순히 무능하고 철밥통처럼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넘어서 그 자체로도 가문의 힘으로 권력을 잡았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이 개도국적인 사회상을 드러낸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의 실패, 실수는 인정하지 않거나 외면하며 아랫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상대방에게 소송으로 대응하는 반면 본인에 대해서는 자뻑 자화자찬 과대평가가 지나쳐 자기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특히 자서전 축구의 시대가 발간된 후 제도권 언론에서도 이 같은 비판의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이 감정을 쥐고 흔들고 선수들을 위협하는 협회장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